예상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은 권리보호이익입니다. 권리보호이익이 작년에 한번 출제가 됐는데 공무원에 대한 문제였었고 해임처분 나왔고 취소무죄였는데 도중에 정년 도달했고 재산적 이익 급여 청구 가지고 인정시키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문제에서 협의수육 판례가 새로 나왔습니다. 거부처분 취소 제기에 대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협의수육이 없다, 언제 없다라고 얘기한 거에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습니다. 취소 심판에 있어서는 적극적 처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거부처분, 소극적 처분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행정심판 제기에 대한 불복 논의가 나오는 것이 이제는 맞는 시대가 온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기본 논의 1, 2, 3 그대로 쓰시고 나와서 원고적격 협의의 수익 이렇게 들어가는데 뭘 조심하시는 거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원고적격 거부처분 취소 재결도 어쨌든 전부인용 재결입니다. 전부인용 재결이면은 제3자요 행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재결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데 원고적격이 인정된 데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판례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원고적격 인정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여기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협의의 수익에 대한 문제가 적극적 처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취소의 취소 문제가 들어가는 것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는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협의의 수익이 들어간다. 그래서 소송 요건 마치면 기본 논의 네 번째 내용상하자와 고의한 위법하고 나서 고의한 위법 여부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됐고요. 취소의 취소 문제가 아니라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보충성에 대한 문제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됐습니다. 넘어가 보시고요. 그래서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이 나왔을 때 안 나왔을 때 거부처분 취소액을 나오고 경원 관계 가지고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 처분이 나오면 그 후속 처분 때문에 재결의 제3자가 직접 이익 침해받는 거지 재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재결이 나왔다. 그러면 이 후속 처분은 인용 처분 나왔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랬을 때 재결하고 이 거부처분 취소 재결 때문에 나온 것이냐? 그게 아니다.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것은 필연적 결론,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 후속 처분 나온 건 독립된 의사다 이겁니다. 아직까지 후속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처분이 없어요. 재결까지만 있죠. 그러면 처분 취소를 후속 처분 취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재결에 대한 소송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목적은 후속 처분으로 연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었다.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에 후속 처분이 나왔다 하게 되면은 이때는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재결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재결 처분이 취소가 된다고 해서 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죄송합니다. 거꾸로 됐네 지금 뭐예요? 재결 처분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 처분을 취소시킨다고 해서 재결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재결의 취소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죠? 하는 것도 아니다. 왜? 직접 이익 침해를 시키고 있는 건 후속 처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밑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을 취소시킨다고 해서 지금 원하는 건 후속 처분을 제거하는 건데 후속 처분 취소로 연결되지 못한다. 여기가 별표.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너무나도 다양한 방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거부 처분 취소 재결하고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요 처분 변경 명령 재결 이런 게 나왔다. 밑에 보시게 되면요 처분 취소 명령 재결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재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 처분하고 어쩔 수 없이 취소 처분하게 되는 이런 식의 후속 처분은 결국 필연적 결과입니다. 필연적 결과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재결과 처분은 하나의 의사다. 이겁니다. 하나의 의사다. 이러면 재결을 취소하면 처분도 취소되고 처분을 취소하면 재결도 취소되고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땐 협의의 수익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명령 재결과 소외 대상 부분에서 등장했던 그 원리가 되는 겁니다. 병존설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해서 취소해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어디에서도 마찬가지다. 운명심판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협의의 수익이 깨지는 것은 오직 거부처분 취소 재결 요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뭘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변경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취소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허가 처분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부처분 취소 재결은 그냥 취소한다. 여기까지다 라는 얘기죠. 너무나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거부 처분 취소에 대한 취소를 제기했다. 그러면 처음에 거부했던 사유가 만약에 A 사유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례에 따르게 되면 또다시 거부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특정 처분 명령 제기할 의무행 심판이 나왔는데 다시 거부한 일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부 처분 취소 해결은 다시 또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기사동의 인정되지 않는 A 사유와는 다른 B 사유로 또 거부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청 스스로의 독립된 의사로서 C 사유, 기사동이 인정된 C 사유로 후속 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뭐로 연결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 결과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은 논리 제 블로그에도 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1번, 이거는 거부 처분 취소 해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권리보호 이익이죠. 협의의 수익과 협의의 심판의 소송과 심판,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 이익 등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뭐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허위로 신고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업무정지 60일 받았습니다. 나온 날이 요 날인데 날짜 하나면 이게 기준시고 또 기산일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명 이상 근무했는데 잘못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으로 경황이 없는데 소송 심판을 제기했네요. 협의의 심판이익, 여러분들의 심판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저도 문제를 되도록이면 심판 쪽으로 많이 냅니다. 2009년도 12월 28일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시게 되면 9월 7일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1월, 12월. 넘어가 버렸죠. 이미 제소기간 도과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90일도 지나버렸는데 60일에 정지기간 안 지났을 리가 없죠. 이미 지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라고 했을 때 중앙유심위가 관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제기를 해야 될 것인가? 협의 심판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죠.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참조조문이 안 나와 있긴 한데 시행규칙하고 훈령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건보법 시행령 쪽입니다. 시행령 쪽에 가중요건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행규칙이나 훈령, 얘들은 판례에 따르면 법규명령이 아니죠. 상관없죠. 법규명령인지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법령 준수 의무, 꼭 공무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에 따르게 되면은 이것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되는 것이다. 협의 심판이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 건보법 같은 경우에도 건축사법처럼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법에 다 있다고 했습니다. 추가 요건이 있으니까 여긴 5년입니다. 그래서 추가 요건에 걸려버리게 되면은 협의 심판이익이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권리보호익 관련된 문제죠. 변경 처분과 소외 대상에 대한 문제는 이건 대상적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권리보호익 관련된 문제죠. 업무정지 60일 처분에 대해서 9월 20일 날 보복부 장관 의리 영업정지 5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2,800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일부 변경입니다. 그렇죠? 대법원에 따르게 되면 일부 추가, 일부 철회, 일부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겠고, 그 다음에 대체 확정 그리고 중요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지금 이건 일부 변경의 상황입니다. 이 의미는 바로 뭐냐? 변형된 과징금은 그 실질이 업무정지, 영업정지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러니까 변경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소액이 없어서 각하되는 것이지 대상적 금결로 각하되는 게 아닙니다. 제소기간 언제부터 기사하는 거냐?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니까 당연히 당초 처분 때부터 기사하는 게 맞겠죠. 시행령, 시행규칙 다 상관없는 거고 추가 요건이 5년이 있습니다. 건보법에는 걸리면 깨질 수도 있는 거고요. 역 없으니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때부터 기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게시판에다가 이거는 2010년도, 11년도에 행시 나왔던 문제랑 상황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뭐 먼저 나왔냐? 직위해제 나왔습니다. 공단 소속 직원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근로자하고 똑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은 사유로 뭘 했다는 거예요? 해임 처분을 했다. 뭘 기억한다? 직위해제라는 것은 임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최종 조치로서의 뭐가 나오게 되면은 징계 처분이 나오게 되면 흡수돼서 효력이 소멸하게 되겠죠. 사후적으로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거지 소급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받았었다라는 전력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직외제 처분 및 해임 처분에 대한 재심 구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었다. 누가 들어갔다? 근로자가 들어갔다. 그 얘기는 초심에 있어서도 전부 다 기각됐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고요. 퍼즐은 스스로 맞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은 두 개입니다. 행위의 개수와 사건의 개수와 소송과 심판의 개수는 전부 일치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후의 갑은 재심 판정 중에서 해임 부분에 대한 소송은 이미 들어가 있었다. 면직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해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버리게 되면은요, 불이익 규정이 있어도 아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인사규정에 3년간 등재된다 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 불이익 규정 없으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다 필요 없는 것이죠. 깨버렸습니다. 재심 판정 중에서 직위제 부분에 무양이송을 제기한다. 뭘 기억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재심 판정에 대한 소송 제기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재심 거쳤으니까 무효라고 하게 되면 안 거쳐도 상관없는 건데, 근데 거쳤으니까 이에 대한 소송 제기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에서의 협의 수익의 문제는 무양이송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그렇다면 여기도 똑같이 협의 수익이 깨지는 거니까 각하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공단이 초심 결정을 취소한다. 해고는 부당해 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 복직의 임금을 주라. 라고 하는 내용의 재심 판정 및 구제 명령에 대한 취소를 하여 다투고 있었던 중, 이 말은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재심을 들어갈 때 구제 신청도 같이 들어갔었다라는 지금 전제가 깔리고 있죠. 민사법원에 제기했던 해고 무효확인의 수가 패소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판력도 꼭 써주라고 했습니다.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가는 것이다. 출발점은 간접적 구제 방식에서부터 가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적 구절차는 구제 명령을 통해서 해결을 보는 것인데, 이쪽에서 만약에 효력이 확정돼 버렸으면 구제 명령 할 수 없고 한다 하더라도 무효다. 협의 수익이 없다는 거죠.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판력은 간접적 심리 방식으로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써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하입니다. 6번입니다. 요거는 뭐 별다른 거 아닌데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해두세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시게 되면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심사, 그러니까 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근데 사전심사의 결과로서 허가를 줄 수 있다 못 준다, 가능 통보 불가능 통보가 모두 다 처분이 아니다라고 판례가 봐갖고 문제가 됐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가능 통보라는 것은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의 확약이다라고 교수님들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능 통보는 확약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확약은 사실행이고, 그런데 확약 거부가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허가 거부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 통보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교수님들의 생각이신 겁니다. 이럴 거였으면 아무것도 처분성 구속력 다 부정할 거였으면 뭐하러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했던 것이냐, 이런 그 불용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에 입사해서 공단 노조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전념하고 성실히 근무를 안 했다라고 해서 해고를 당했다. 이제 두 개를 들어갔습니다. 분호하고 부해하고 주장을 하면서 진호에다가 구제점 들어갔으면 부해와 분호 제도는 별개의 제도가 되는 것이고 사건도 두 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모두 다 기각이 됐다 이겁니다. 갑이 불복해서 중노에다가 재심을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저 해고를 당하고 3개월이 안 지났나 봅니다. 구제 신청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회가 중노에 얘기하는 거죠.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복직명령, 임금지급 했고 분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해 부분은 기각의 인용이고 분호 부분은 기각의 기각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 쪽에서 불복을 하게 될 것이고 분호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쪽에서 추가 불복을 하게 되겠죠. 이에 갑은 분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고 사용자 공단 쪽에서는 부해 부분에 대한 소송을 들어갔습니다. 증명책임 뭐 간단한 거니까 뭐 보시면 되겠죠. 부해 같은 경우에는 금기법 23조 사용자 쪽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재, 분호 같은 경우에는요 노조법 81조 근로자나 노조 쪽에서 그 분호 행위의 존재를 증명, 주장,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부의 부분은 소송을 누가 들어간 상태입니까? 부의 부분은 지금 사용자 쪽에서 지금 들어간 상태이죠. 근데 얘가 증명이 되는 거죠. 원고. 그 다음에 분호 부분 같은 경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근로자 노조 쪽이죠. 근데 누가 소송 제기했죠? 근로자가 제기했죠. 원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양한 훈련 다 해봤었고요. 그러면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권리보호이익입니다. 갑이 재심 판정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적법하겠는가? 예, 이것도 협의의 수익이죠. 둘 다 협의의 수익인데요. 뭘 물어본 거예요? 얘는 지금 원직 복직해 주라 라는 부의 부분에 인용이 나왔는데 분호 부분을 계속 불복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했을 때 판례에 따르게 되면 부해와 분호 제도는 완전히 별개 제도다.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요건과 목적 전혀 다르다. 예, 딴 쪽이 하나 해결됐다고 한쪽이 해결된 건 아니다. 예, 협의수익 인정된다는 거고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요. 노조 쪽에서 움직였는데 단체 교섭을 거부해서 문제가 됐는데 소송 도중에 단체 교섭을 해줬다. 그러면 당연히 예, 목적은 이미 달성된 거다. 각하돼 버리겠습니다. 예, 12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소외이익에 대해서 뭐 다 소외이익인가 보네요. 건보공단은 춘천시에 보험료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그 처분의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실제 판례입니다. 이유 제시를 안 해줬습니다. 얘가 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 것인가? 뭘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 물어보게 되는 거죠. 우리 행정소송법 제3조 30조 3항에 보시게 되면 절차자만 가지고도 예, 충분히 취소 판결 나올 수 있고 그때 재처분 의무도 부과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성 인정되고요. 설문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질서한 상행위 근절을 위해서 노점상 금지하고 사용허가 있습니다. 얘는요 도로조명허가랑 같은 거죠. 얘는 특허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러면서 부관을 붙였다는 겁니다. 기부채납입니다. 기부채납은요 예, 무조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예, 20% 내라는 것은요 분명히 주대행정의 효력 발생 전에 달성할 수 없으니까 부담일 수밖에 없는 친구입니다.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독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역시 협의의 수익 문제로 연결해서 출제하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조 설립을 했는데 노조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를 했습니다. 수리를 위한 신고고 수리는 처분 준법률 행위절서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2년에 지난 관할 행정청은 예, 지나서 뭐 했어요? 수리처분 당시에 무자격 조합임을 뒤늦게 발견하고 예, 그걸 취소했는데 취소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건 또 뭘 말하는 겁니까? 행정심판 재결의 불복에 자주 나오게 되는 취소의 취소입니다. 취소의 취소도 역시 협의의 수익과 협의의 심판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 있죠. 예, 모의고사 1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건 왜 권리보호이익이냐면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조사 결정 이것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찾아보세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얘가 뭐 이건 뭐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걸 비교해 보게 되면은 세무조사 시점이 있고 과세처분 시점이 있고 앞에 쪽, 이거 뒤에 쪽, 앞에 쪽, 그 다음에 뒤에 쪽 하게 되면 3구간 나눌 거 아니겠습니까? 3구간 나눠 들어갔을 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이 부분 설문 1번 세무조사 이전 단계에 뭐 있습니까? 예, 이건 뭐 세무조사 못하게 과세처분 못하게 하는 뭐 예방적 금지성 이런 논의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이 세무조사 결정에 처분성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 협의 수익이 인정되기 때문에 대상적격 예, 처분성도 인정시킬 수 있다라는 판례 그 부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문 2번에도 협의 수익이 살짝 포함이 되어 있죠.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에 보게 되면요. 연기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세무조사를 그대로 받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해서 연기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 분명히 강제조사, 권력적 조사고요. 권력적 사실행위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관련돼 가지고 협의 수익의 문제가 또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밑에는 뭐 행정심판 전취주의 이렇게 들어가는 게임이고요. 이거 전부 다 집행정지 들어가 있었던 그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보호익과 관련 부분은 과연 뭘까요? 예,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 가학상 허가가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지난 시점에 의 또한 예, 예정점 30m 들어가고 있죠. 선언주의 원칙 적용되고 있습니다. 허가는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사람한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30m 거리 제한 규정 최근에 이거 뭐 늘려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뭐 나오고 있습니다. 만업방 예,
담배 소매인 금지되고 있는 장소가 되겠고요. 소매인 지정 신청했습니다. 관악구청장이 선언주의원칙에 따라 순서에 따라서 갑판대 해줬습니다. 기존 업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뢰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다라고 하게 얘네들끼리는요 경원 관계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별도 반려 안 해도 되는데 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했을 때 소재기의 적법성 뭡니까? 거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하기에 앞서서 갑에 대한 소매인증 이거는 원고적격이죠. 원고적격. 기존 업자가 받았던 게 허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뭔 소리예요? 아니 거꾸로 되어 있네요. 경원자성입니다. 경원자성이니까 원고적격 인정되죠. 그 다음에 병이 의뢰계 소매인증 처분했다면 얘가 다투면 이러면 경업자성 되는 거죠. 경업자성. 근데 기존 업자가 받은 게 허가인데 거리 제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되는 케이스. 왔다리 갔다리 한쪽은 경원자 한쪽은 경업자 이렇게 되는 양쪽 다 인정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권리보호익을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복 방법, 불복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네요, 이거. 설문 3번 걸린 겁니다. 얘는 기판력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갑은 나머지도 시간 되시는 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3명에게 담배 판매했다. 그래서 2월 3일 날 영업정지 2개월 받았습니다. 한편 추후 이술, 근데 이거 조심하시죠? 기출문제 어떤 거 나와요? 2월 3일 날 나왔는데 4월 1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된다. 이렇게 해서 시기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분 나온 시점하고 정지 기산이라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가중처벌을 우려하고 2월 3일자 처분에 대해서 4월 25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90일은 아직 안 지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2개월짜리니까요. 2개월짜리 정지기간은 이미 지난 상황이 되겠네요. 정지가 이미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제기 전에 정지기간 경과되게 되면 제소기간 도가 여부도 주의를 언제나 해주시라고 했는데 제소기간은 안도가 됐네요. 그렇죠? 이건 가중요건 관련된 협의수익 문제 당연히 인정되겠죠? 법률에 있어도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홀령 다 마찬가지로 인정될 수 있을 겁니다. 모의고사 22번입니다. A회사 근로자갑은 노조활동 이후로 해고를 당했는데 노동위원회에다가 부해 구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중노위는 해고가 정당해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말 없죠? 중노위가 정당해고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요 기각 아니면 인용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갑은 재심 판정 중에서 해고 부분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 중노위 말이 맞다라고 해서 기각 들어갔고 상고 들어갔다. 그 다음 갑이 민사법원에 해고 무양인송을 제기했는데 이쪽 패소 아까랑 똑같네요. 각하되겠죠. 기판력 얘기 포함시켜서 처리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꾸로 구제 신청 기각한 진호의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위 판결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송에서 협의 수익 없어서 각하되는 것이고 밑에 같은 경우에는요 진호의 결정의 재심 절차네요. 행정심판 단계에서 협의의 심판이익이 없는 거죠. 다만 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럴 땐 구제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그리 각하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설문 1과 별개로 움직여가지고 회사의 인사규정에 정년에 도달했다면 해고에 대한 문제죠. 정년에 도달했습니다. 이거 이제 작년에 여러분들 출제됐던 문제에도 같이 답안에 넣어야 되는 부분이었었던 거죠. 공무원하고 근로자하고 비교합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요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은 여전히 협의 수익이 있지만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차이점은요 그 해고 처분이 면직 처분이 공무원한테 한 것은 행정 처분이고 근로자한테 한 건 행정 처분이 아니다.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다 없다 달라지게 되고 급여청 구성 대기하면 공무원 쪽은요 기각되니까 취송이 필요하다. 근로자 쪽은 바로 인용될 수 있다. 더 이상의 취송의 역할은 없다. 그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발전산업노조, 발전노조, 발전회사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서 산별노조, 갑 주도적 역할, 2006년 9월 단체협약, 하루파업, 회사 A 11월 24일 A, 갑에 대해서 정직 5개월 징계 나온 날은 11월 24일입니다. 과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 취소되었다. 뭘 조심하는 겁니까? 취소되고 사라졌어요. 앞에 건 사라진 거고요. 그래서 이 정직 5개월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재징계 요거가 이제 처음에 들어가는 거죠. 요게 2009년도 12월 18일 정직 1개월 재징계 요게 징계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 내에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1개월 징계 정직 1개월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정직 1개월에 이거를 취소를 하고 감봉 5개월로 바꾸는 이게 바로 뭡니까? 재심 처분일. 요게 징계 처분일, 요게 재심 처분일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제일 단순한 문제죠. 뭐예요? 취소를 아예 했다 이겁니다. 변경도 아니고 아예 취소를 했다. 노동위원회 규칙 40조에 따르게 되면 세 가지 상황이 있죠. 재심 처분일로부터 기산될 수 있는 것은 취소하고 새로 하는 거, 변경하는 거, 효력 정지되는 거 세 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재심 처분 때부터 기산할 테고 징계 처분이 나온 날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고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7월 20일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12월 18일 가면은 이미 3개월 갔고 여기서부터 가게 되면 아직 안 갔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하결정서를 통지받고 나서 재심청을 10일 안에 했습니다. 중앙노동에 어떤 판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진호이 틀렸죠? 틀렸으니까 인용결정 취소하는 게 맞겠고요. 권리보호익 찾으시면 됩니다. 중노위가 각하결정 취소하는 판정을 내려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진호위는 분호 주장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건가?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실은 있으나 필요한 심리를 다해서도 사용자에게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분호에 대한 부분은요, 누가 주장하고 입증해야 됩니까? 근로자 노조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 쪽이 이기는 걸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이거는 권리보호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래의 사유로 이거 뭐 권리보호익 어디 있는 겁니까 도대체? 다음에 있는 잘못 들어간 겁니다. 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닙니다.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 이건데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집행정지 가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신청이익 묻는 거예요. 신청이익.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묻는 거죠. 물론 당연히 가처분은 준용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재처분 의무가 인정이 돼서가 아니라 강제퇴거를 막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의 신청이익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보호익 어딨냐? 이거는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가 처분이다 아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포함은 되는 건 맞는데 이번에 뭐 출제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얘기니까 이것은 건축신고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축신고 같은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지 않죠. 신축일 때만 의제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37번 가보시게 되면 이건 또 중요한 문제죠. 출제 가능성이 또 아주 높은 부분이죠. 동대문 구청장이 이제 롯데마트 사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들어간다. 첫 번째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선행 처분은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절차 잘 밟아가지고 11월 14일 날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때려주었다. 요게 이제 처분 나온 날 요때부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11월 14일 되겠습니다. 근데 롯데마트 운영하는 점포 매장 내에 롯데마트 직접 직영 매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매장도 이렇게 있다 이겁니다. 직영 매장과 관련돼 가지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부당해고 부당징계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직영 매장 연결시키는 문제.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위 처분으로 인해서 해당 시간대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이때 뭐 거치지 않았으므로 왜 나한테는 안 하냐? 임대 매장 영업자들이 이제 반발했는데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개설 등록에 대한 이야기 있었습니다. 개설 등록 기출됐었죠. 행시에서. 개설 등록의 법적 성질은 뭐라고 했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겁니다. 영업 허가랑은 다른 겁니다. 개설 등록 단위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니까 안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4년도 8월 25일 영업시간 제한 부분을 0시에서 10시까지로 변경했다. 그럼 뭐가 확대됐어요? 8시부터 10시까지가 이제 추가된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일부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위 취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그래서 소의 이익이 있는가?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한다.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하는 거 소익이 있겠습니까? 있다 이거죠. 왜? 흡수가 아니다 이겁니다. 흡수가 아니다. 이것이 분명히 불리한 변경인 것은 맞겠지만은 증액경정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만약에 흡수가 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당초 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익이 없다라고 볼 것이지만은 이건 흡수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서 판례가 병존 처리했습니다. 병존. 따라서 당초 처분 제거해버리게 되면 그것을 유효한 것으로 전제로 해서 추가된 부분도 같이 제거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만약에 롯데마트가 9월 5일 위 설문 1번에 1회 변경 처분 중에 추가된 영업시간 제한 부분만의 취소를 일부 취소를 제기한다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뭐 비례한칙 위반이면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죠. 분리될 수 있으니까. 분리될 수 있다는 전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이거는 이게 이번에 변호사 시험이었나요? 법원행정 보셨나요? 따로 이것만 하나 보는 20점짜리인가 문제가 하나 나왔죠. 경원자 관계에 있어서 허가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행정심판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판례는 소송이었었고요. 취소를 제기했다. 무슨 말이에요? 경원자한테 이미 허가가 나와 있는데 자기에 대한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게 뭔 실익이 있겠느냐? 그 얘기죠. 권리구제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협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권리가 좀 확실히 없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이게 연결돼서 여러분들한테 재작년에 뭐가 나왔던 거예요? 재심 청구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요. 그냥 심판으로만 바꿔놓은 상황인 겁니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요게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에 대한 문제로 연결될 겁니다. 거부처분 취소 심판은 가능하겠는가? 요게 이제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출제가 됐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올해는 다시 설문 2번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이것도 협의 수익, 요것도 협의 심판이익, 요것도 협의 수익, 이렇게 같이 걸어주는 문제가 세상에 가장 예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징금 얘기하는 건데, 무슨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유리한 변경입니다. 유리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경 처분과 소외 대상에 대한 문제는 소외이익, 권리보호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맞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나는 가행정행위, 하나는 종행정행위, 이렇게 단기적 행정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흡수가 맞습니다. 흡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당초 처분에 대한 불복을 하면 안 되겠고 뒷부분에 대한 불복을 하는 게 맞겠다. 이거가 되는 겁니다. 유리한 변경이지만 흡수되는 상황이다. 유리한 변경이지만 흡수되는 뭐다? 단기적 행정결정이 되는 것이다. 부당거래, 부당공동거래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요. 우리 여기서 이제 주장 입증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당공동거래 행위를 해갖고 과징금 부과 사유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적극적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니까 피고 쪽에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고, 하지만은 난 분명히 조사협조를 했고 자신신고를 했다, 감액을 하는 게 맞다 라는 것은 소극적 요건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 원고 쪽에서 주장 입증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문제 낼 수 있습니다. 4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권리보호이익에 대한 문제냐면, 이것도 뭐 추가 설명을 특별히 드릴 건 없습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문제죠. 수리료한 신고에 대한 문제인데, 요거는 원래는 뭡니까? 이제 양도계약을 먼저 사법관계 체결을 하고 그것을 요건으로 해서 즉 실질적 요건이 신고 요건 안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리료한 신고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판례가 뭐라고 해요? 민사쟁송을 먼저 거치고 나서 그리고 수리처분 무효항의송을 제기해야 될 필요까지는 없다. 만약 그렇다면 협의 수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 수익의 문제입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편 했다는 것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정지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양도받고 지위승계 신고를 했고 수리처분까지 나왔다라고 보시게 되면 이건 뭐예요? 법률상 양수인 쪽이 되고 있는 거죠. 법률상 양수인, 그러면 앞에 쪽의 문제는 영업정지가 될 겁니다. 영업허가 취소는 사실상 양수인 쪽으로 보통 출제를 하고, 법률상 양수인 쪽은 양도인한테 영업정지가 나왔던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죠. 이건 협의 수익이 맞습니다. 이건 협의 수익이. 먼저는 기본적으로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대한 규정이
내용이 모든 법에 다 있기 때문에 양도인한테 나왔던 처분은 양수인한테 나온 것으로 의제를 해버리게 되니까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그런데 영업정지의 기간이 경과돼가지고 협의 수익의 문제로 들어가는 그런 단계적인 게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모의고사 4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0명 택시입니다. 예, 부가가치세 경감분 지급보류 결정에 방을 업무 방해를 했다라는 이유로 무기한 승무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부당 승무정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진호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구제 신청을 했고 4월 26일에 갑에 대해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갑을 이렇게 해서 존속 보장시키고 돈도 주고 같이 보장도 시켜라.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라고 해서 한 장의 문서로 결합돼서 나왔네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제명령의 내용하고 뒷부분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가 나왔다 이겁니다. 요랬을 때 설문 1번 보시게 되면 부가예고의 법적 성질은 뭐예요? 판례가 뭐라고 했어? 계고라고 했죠. 계고는 통지니까 처분이다. 끝 됐고, 그 다음 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자진퇴사, 사직원을 제출하고 자진퇴사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취소도 기각 판결이 나왔다. 가정할 경우에 재심 판정의 취소는 적법한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아무리 얘가 퇴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아까 전에 구제명령의 내용이 두 개잖아요. 원직 복직시키라하고 돈 주라 이건데, 원직 복직시키라라는 부분의 의무는 스스로 퇴사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이니까 끝난 건데, 돈 주라는 부분은 분명히 계속 줘야 되는 겁니다.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직은 소액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소액이 있다. 분명히 사직원 제출했는데도 소액이 인정되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특수한 케이스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5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이 부분 같은 여기도 이것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죠. 매몰 후보지 선정행위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도 변호사 시험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몰 후보지 선정행위는요, 이게 처분으로 인정돼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이것도 협의의 수익에서 연결되는 케이스입니다. 만약 지금 단계에서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미 매몰했을 땐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처분을 인정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원고적격은 지금 여기 규정에 있는 대로 30m, 50m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딱 보면 답 나오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56번. 이게 왜 협의 수익이냐면 이거 살처분이어서 그렇죠. 살처분 명령은 하명이고, 그렇게 되면은 위법성 판단 기준 시 문제가 출제되는 거고, 살처분은 즉시 강제고, 이렇게 되면은 단기간에 종료되는 특징. 그래서 협의 수익 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없겠지만 혹시 익숙하지 않으면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올해 제가 mp4 파일을 다 드리니까 멈춰놓고라도 문제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0개 출제 예상 논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관 매설하고 있는데, 아까 그거네요. 그쵸? 아까 그겁니다. 그겁니다. 봤던 거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72번입니다. 72번 정보공개 쪽에 있는 거네요. 뒤에 정보공개 가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이게 겹치는 거죠. 주제로 잡은 게 있고 논점으로 잡은 게 있어요. 협의의 수익 논점 잡은 정보공개 산재 이렇게 주제로 잡은 게 있기 때문에 겹치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은 상당히 느리죠. 그래서 지금 4번 교부 방법으로 공개를 해달라고 했는데 A행정처는 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행심위에다가 이렇게 정보공개 심판 들어갔습니다. 받아들여져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비공개, 취소 심판이죠. 거부처분 취소 해결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리 이 사건 거부처분 취소 해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제기는 적법한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니까? 거부처분 취소 대결에 대한 취소에 대한 문제 얘기하는 거죠. 후속 처분으로서 공개 결정이 이미 나왔다 이겁니다. 불복하는 쪽은 누구예요? 재결의 제3자인 제3자 쪽이 되는 겁니다. 정보 주체. 이럴 땐 협의의 수익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미 후속 처분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면 몰라도. 7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처분의 취소로 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소재기 적법성이라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게 되면
얘는 누구야? 교직원, 직원. 예. 정확한 표현은 직원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교직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교원하고 직원하고 합쳐서 교직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직원을 교직원 보통 그냥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한들 그냥 근로자. 아까 전에 그 대학노조 그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교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노동위로 가게 되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원이기 때문에 교소위로 가게 되고 노동위, 교소위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소위 쪽이 그쪽이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교원지법. A학원 운영하는 사립대학교 교직원, 직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재심 신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중노위 부당한 해고라고 했다. 부당한 해고라고 했으면요. 기각 인용 아니면 인용 기각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역시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취소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각 인용이라고 하게 되면요. 기각이 거부처분이 되는 것이고 인용이라고 했으니까 거부처분 취소 얘기를 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3개월이 지났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구제 신청 없으면 그냥 거부처분 취소 얘기만 나오는 거죠. 그럼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후속 처분으로 구제 명령이 나왔냐 안 나왔냐 보시는 거죠.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액이 없어서 각하가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안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소액이 있는 것인데 그때는 꼭 집행정지를 걸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렇지 않죠. 구제를 받아들이는 구제명령이 나오고 이건 뭐야? 인용기각입니다. 인용기각이라고 하게 되면 재심 판정 안에 거부처분 취소 뭔 소리예요? 그 구제명령을 그대로 인정한 거니까 이 소송은 사실 구제명령 소송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거는 소액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경우의 수는 총 3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에 민사 판결, 그 다음에 거꾸로 판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면 그 노동 권리 분쟁의 본질이 어딨냐? 사법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 쪽이 확정돼 버리게 되면 이쪽에서도 기판력 절로 미치게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건 성결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쪽에서도 기판력 이렇게 미치게 되죠. 모순관계 되는 겁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이 아닌 노동위원회 판정은 확정됐다고 할지라도 기판력이라는 건 없게 되는 것이고요. 이쪽에서 민사에서 행정으로 갈 때는 그에 앞서 기판력에 앞서 협의의 소욕이 인정되기 때문에 협의의 소욕을 깨버리는 게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판력에 대한 언급도 해주시라 됐습니다. 7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보호익인데 뭔 놈의 청구기간이냐? 이 청구기간에 대한 문제도 이것 다 뭐예요? 변경처분과 소외대상 이쪽이기 때문에 소외이익에 대한 문제가 많아요. 작년에 유리한 변경이 한번 나왔죠. 그래 이번에 일부 추가가 가장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1월 15일날 1,000만원 과세처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월 15일자로 8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유리한 변경 들어왔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입니다. 송달됐습니다. 했을 때 9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해요? 금액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요? 감액이라고 하게 되면 둘 중에 앞에 거 되는 거고 다시 여기서 증액이라고 하게 되면 맨 앞에 거하고 세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거 되는 거니까 맨 끝에 세 번째 거 되는 거죠. 세 번째 거 1차, 2차, 3차에서 3차 처분 그게 되는 건데 그런데 이는 뭐라고 했냐면 송달이 안 됐다라고 했으니까 3차 처분 제끼고 1차, 2차 두 개 비교해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감액만 있었던 거니까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당초 처분부터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0만원 과세처분이 나왔다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재수사 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송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처분 감액이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무리 재조사 결정이 중간에 이의 신청이든 행정심판이든 끼고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이 후속 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있었던 과세하고 이 후속 처분하고 비교해가지고 증액, 감액 이렇게 논의하는 건 똑같이 가는 겁니다. 다만 불복 기간은 좀 달라지는 거죠. 불복 기간만 후속 처분 때부터 계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외 대상 찾는 것, 심판의 대상 찾는 것은 하던 대로 흡수, 역흡수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6개월 받았는데 2개월 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변경을 했다. 아까랑 똑같죠? 일부 변경에 대한 문제죠. 일부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 쪽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당초처분 때부터 기사하는 거고요. 뒤쪽에다가 소송 제기하게 되면 다시 증액되는 것이니까 다시 커지는 거니까 협의 수익이 없습니다. 협의 심판 이익이 여기서는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부 추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일부 추가 아까 전에 긴 사례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무엇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요? 앞에 있는 당초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추가된 것도 같이 제거가 되겠죠. 다만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7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가서불가스 이건 경원관계 쪽에서 얘기하는 거죠. 경원자관계 쪽에 있어서 이제 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취소의 협의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갑이 허가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을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3자 방어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게임이죠. 제3자 방어 심판 쪽이 되는 겁니다.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 대결이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 강구할 수 있는 방법 갑은 뭘 대응합니까? 심판 참가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래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의리 제기한 여기서 인용이 되었을 때 갑이 여기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처분 취소 제결에 대한 그 프로세스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적극적 처분 쪽이 되는 것이고 이제 밑에 쪽이 소극적 처분 쪽이 되는 것이어서 밑에가 거부 처분 취소 제결 취소에 대한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이겠죠. 갑이 자신도 신청 당시에 허가요건을 구비했는데 나한테 왜 거부하냐? 라고 하면서 심판을 들어갑니다. 거부처분 취소 심판하고 또 뭐 들어갈 수 있어요? 의맹심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부처분 취소 심판에 인용되면 소송 제기할 때 만약에 후속처분 나오면 협의수익 없겠지만은 앞에서 봤었던 대로 만약에 의맹심판에서 특정 처분 명령 제기를 나오게 되면 제결 제끼면 처분 제끼고 처분 제끼면 제결 제낄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협의 심판이익이 인정이 된다. 이거 협의 소익이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대응 방법 똑같이 그냥 심판 참가하면 되는 것이고 뒷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취소 심판이냐 운명 심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 후속 처분이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겁니다. 운명 심판 쪽은요 후속 처분 나왔어도 협의의 소익은 그냥 다 인정이 되는 것이죠. 또 거부 처분 취소 제기에 대한 취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구제 명령이 나왔으면은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거 아직 안 나왔으면 협의의 소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게임이죠.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유리치고 저리치고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8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뭡니까? 다른 얘기네요. 근로자의 해고 처분을 둘러싸고 노동관리 분쟁, 행정적 구제 절차, 부당해고 구제 절차가 먼저 종료되고 부당노동의 구제 절차 남아있다. 거꾸로의 관계든 모든 관계든 간에 뭐예요? 협의의 소익, 협의의 심판이익, 권리보호이익 다 인정되는 것이죠. 두 개는 별개의 제도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질문하고 있는 것이고요. 87번입니다. 강원랜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강원랜드 이거 너무 길죠? 그쵸? 이거 너무 긴데 뒤에 합시다. 권성동 의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나쁜 짓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요. 그것을 즐겨 하시며 취미생활이면 특기이시기도 합니다. 회사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월 19일 금품 향응 수수 이렇게 징계 사유가 발생을 했다. 강원랜드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가 기준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면을 내용으로 하는 징계 의결을 했습니다. 12월 13일 통지받았다. 여기가 기산일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적발된 시점 여기가 이제 징계 사유 발생 시점 여기가 이제 기준 시점 여기가 기산일 이렇게 될 겁니다.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갑은 난 억울하다 라고 하면서 회사 징계 재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파면이 정직 5개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재심 처분일이 되는 거죠.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갑은 3년이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은 언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3년은 내가 잘못했을 때 여기서부터 들어가갖고 징계 의결 들어갈 때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4년, 5년, 6년 들어갔으니까 이미 3년 지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월 5일 이 사건 재심 처분에 불복해서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제 신청 4월 5일 구제 신청 어떻습니까? 3개월 지켜진 걸로 볼 수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얘가 그 주장을 할 겁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징계 처분일, 기산일 언제부터 잡아야 돼요? 12월 23일 요게 이제 징계 처분일이고 그 다음에 2월 15일 요게 재심 처분일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2월부터 가게 되면은 이 구제 신청한 거는 이미 3개월 지난 거고 2월 15일부터 가게 되면 아직 안 지난 거죠. 지난 겁니까? 안 지난 겁니까? 지금은 변경한 거죠. 앞에서 봤던 문제는 취소하고 새로 했던 것이고 이건 변경한 것이고 노동의 규칙 40조에 따르게 되면 재심 처분일로부터 기사하는 겁니다. 안 지난 거죠. 안 지난 거죠. 그러면 이 친구 두 명의 주장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먼저 강원랜드 쪽에서 이미 3개월 지났는데 왜 각하 안 하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틀린 거죠. 재심 처분일부터 가야 되니까 틀린 말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둘 다 배척하는 기각을 했는데 이 초심 판정은 적법한가? 근데 3년에서 5년으로 징계 사유를 지금 연장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개정되냐면 7월 31일입니다. 2015년 7월 31일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는 거죠. 징계 사유가 발생한 13년 1월 19일부터 들어가시게 되면은 3년이 5년, 6년, 5년, 4년, 5년, 6년 이렇게 되겠죠. 4년, 5년, 6년 1월 19일 이렇게 되는데 얘는 6년이 아직 안 됐어요. 6년이 아직 안 됐으니까 3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것이 비록 행위시 처분시의 구도를 맺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됐으니까 이렇게 되면 신법 적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처분시. 다만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말입니다. 여기에도 간접적 심리 방식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간판소 시, 배추판에서 시 부분입니다. 위법 판단 기준 시는 언제나 간접적 심리 방식 적용을 받게 되겠죠. 사용자 행위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처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 이것도 지금 틀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근로자와 강원랜드 회사의 입장은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위 기각 결정을 통지받고 나서 2018년도 5월 15일 예, 금기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초심에서 기각이 됐고 그에 재심을 들어갔어요. 중노인은 초심과 같은 생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했습니다. 예, 2018년도 7월 15일 31조 2항 소송의 기간 내에 다시 뭘 했어요? 이게 소송을 들어갔다. 제소기간 준수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재심 판정일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5일 안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소송이 계속 중에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자 누가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부의 사건이니까 사용자 강원랜드 쪽에서 주장 입증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증거를. 근데 얘들이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중앙노동위 위원장은 예, 갑이 2018년도 4월에도 예, 국회의원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분사유 추가 변경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중노위가 기각에 기각을 들어온 거니까 중노위는 지금 징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정당한 해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얘가 증거를 못 주니까 결국은 뭐야? 부당한 해고로 끝날 판이 돼버리니까 처분 사유를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얘가 딴 놈도 있었다. 병 말고 정한테도 그랬다. 정한테도. 근데 이거는 사실이었다라고 한다면 처추변이 허용될 수가 있겠는가? 기각이 될 수가 있겠는가? 역시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간접적 심리 방식에서의 처추변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재심 처분의 재심 판정의 그 판정 사유, 예, 재결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징계 사유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예, 그 다음에 확정되고 나서 예, 이것을 재차 거부할 수 있겠는가? 기사동이 깨졌죠? 병하고 정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처추변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기속력도 위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문 3번 기각 결정을 취소하는 판정을 했어요. 중노위가. 예, 강원진노위는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피청구인 처분청의 불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재결의 기속력에 묶이기 때문에 처분청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원고적 격해진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주장 입증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접적 심리 방식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렇지 않다면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재결의 취지에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내렸다. 강원랜드 요번엔 뭡니까? 예, 사용자 쪽에서 그 중노위 처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바로 또 거부처분 취소 재결에 대한 취소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후속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협의 수익이 있을 수 없다. 각하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만약 갑이 인사법원에 별소로 제기한 징계처분의 무효에서 패소 판결 확정된 협의 수익 없죠. 예, 했던 얘기입니다. 9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리크라상 얘기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 문화재관리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행정지도로서 불문 경고가 나오고 나서 뭐가 없어요? 예, 장래 불이익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협의 수익이 인정되었고 처분성까지 인정을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었죠. 첫 번째, 그것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장래 불이익이 먼저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래 불이익이라는 것이 예, 그 행정 지도로부터 비롯되는 거야 됩니다. 기인성이 인정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는 아예 불이익 자체가 없습니다. 1단계부터 깨졌으니까 처분이 아니라고 봤던 거고,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이익도 존재하는데 기인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처분성 협의 수익 인정했던 것이고,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장래 불이익이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기인성이 깨지기 때문에 처분성이 깨졌던 그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93번입니다. 조양산업, 나쁜 회사죠. 나쁜 회사고요.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도. 여기서 백원주입니다. 백원주는 나쁜 회사인데, 그런데 회사에 입사해 뭐 물어보려고 하시. 징계 끝나고 물어주고 잘해요. 퇴사 처리되어 다. 이거죠. 그래갖고 권리보호 이익인데 노동조합은 조양산업을 상대로 진호에 부당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이건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휴업수당 사건은 아닌데요. 휴업수당 사건 아닌데 부당이고 사건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 자격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각하돼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심 판정 나오고 나서 5일이 지나서 종로위에다가 재심청을 하고 다시 적법한 기간 내에 종로위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다. 구제 신청, 재심청, 소재기 각각 다 적법한가 지금 이런 질문했고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설명을 또 다 있네요. 네, 합시다. 네. 아직 40분 남았으니까요. 지금 제가 체력이 지금 다 끝나갖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2달 반 동안 일해버렸더니, 제가 끝나는 상태입니다. 해봅시다. 끝나고, 뭐 살아있겠지. 회유책을 썼습니다. 나쁜 사람이네요.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는 2016년도 10월 27일 날 출석 통지서 보낸 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 지낸데 왜 안 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해직 통보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기준시가 되고 있는 거고, 통지서에 이제 해고 일자가 나오는데 11월 13일 이렇게 되면요, 해직 통보 받은 날이 아니라 실제 해고된 날 요 날이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기사 내 가지고 3개월 안에 구제 신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노조든 근로자든 간에 어쨌든 날짜는 지켜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가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가시게 되면은 11월 31일, 12월 31일, 그 다음에 2월 31일까지 아니겠습니까? 이틀밖에 안 지난 상태고요. 시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재심을 들어가는 시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소송을 들어가는 시간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뒤에 있는 이거 좀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저거 뒤에 또 나오나 봅니다. 또 나오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설문 3번 보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만 먼저 기억을 해놓으세요. 만약 갑이 일과 같은 날, 요건 근로자 쪽에서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기는 적법한 것인가? 뒤에 이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만약 갑이 이 사건 진호의 처분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설문 3번. 설문 3번. 소액은 인정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이 해고 통보 바로 다음날, 한 달 뒤인 다음 달 해고 통보입니다. 해고 일자가 아니고 똑같이 12월 2일이 되는 상황이었었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가 근로자가 들어갔죠. 당사 자격이 인정되고요. 적법하게 들어간 겁니다. 기각 판정 나왔습니다. 신청권이 있는 상태였었고요.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도 당사 자격이 인정됩니다. 아예 법에서 인정하고 있죠. 28조, 31조 1항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심에서 경력상 누락의 사유는 이래 해갖고 그래서 징계는 틀려먹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고 사유 1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양정까지 가볼 것도 없는 거고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얘는요 복직시키고 돈을 줘라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겁니다.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요? 종로위 쪽에서. 조양산업 측이 재심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이익은 인정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에서 거부 처분 나왔죠? 기각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취소 제기를 나온 겁니다. 취소 제기를 나왔는데 구제명령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같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재심 판정 안에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어? 거부 처분 취소 제기를 한 개, 후속 처분 한 개, 둘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실제 소송의 목적은 뭡니까? 구제명령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죠. 협의 소유권 인정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문 4번 쪽에서 3의 경우에 기각 판정에 불복해가지고 진호이 쪽 재심청을 하고자 한다면 요거는 저쪽이고 저거고요. 협의 수익이 아니고 요거 보시면 되죠. 갑이
해고 처분은 명백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의 구제명 명백하다고 믿고 있어요. 내가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노동위가 구제명령을 하게 되면은 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시간을 최대한 늦게 구제 신청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갖고 11월 30일이니까 3개월 가게 되면요.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없으면 그날이 달에 없으면 말일로 가자. 그 말일이 2월 28일 되는 거고 꽉 채워가지고 구제 신청을 했단 말이야. 근데 기각이 됐단 말이지. 기각이 되면 종로위에 들어갈 때 구제 신청 같이 할 수 없죠? 재심만 신청해야 되는 거죠? 재심만 신청하니까 취소 심판만 제기하는 상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예, 결론이 어떻게 되겠냐? 3번의 결론이 구제명령이 진호위가 요번엔 진호위입니다. 앞쪽은 중노위가 했던 거고 진호위가 했다라고 하게 되면 협의수가 없는 거고 예, 안 했다 그러면 협의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거부처분 취소 해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됩니다. 협의수액 보시게 되면은 중노위가 구제 신청까지 받아가지고 구제명령까지 같이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이 소송은 무슨 소송이나 마찬가지야. 네, 이거는 구제명령 취소이나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협의수익 당연히 있는 거죠. 이쪽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쵸? 네, 그런데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예, 이럴 땐 이제 후속 처분이 아직 안 나왔다면 지금은 예, 구제 신청을 중노위에 같이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재심 판정 소송은 거부 처분 취소 대결 취소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아직까지 구제 명령 안 나왔으면 구제 명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니까 소액이 인정되는 건데 꼭 집행정지는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런데